이번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나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치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부터 2000, 3000, 4000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마다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동평균선마다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책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제 경험 위주로 정확하게 제 견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이평선은 5일간 이동평균 지수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겠지만 이 오이평선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과 바닥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점프를 하면 천장이 닿겠죠? 만약에 천장이 낮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 중력을 받고 내려와도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일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는 바닥이랑 천장, 지지,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중바닥, 다중바닥이네요. 다중바닥으로 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깔고 있는데, 이 바닥을 깐다는 뜻은 자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내려가고 이 구간에 정체돼 있죠. 침체에 있어요. 침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못 뚫는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바닥에 달했다. 그러니까 저점에 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한번 들어오면은 크게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크다는 기준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150핍이나 300핍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순히 이중바닥을 보고 한 500핍 정도, 한 600핍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수익만 내고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에서도 봐도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고요. 1시간으로 봐도 바닥이 되어 있네요. 네, 4시간은 바닥이 아니죠. 4시간은 바닥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림이죠. 근데 4시간에선 내려오는 그림이고 1시간에서는 바닥이다. 그리고 30분과 15분에서도 바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승세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4시간적인 추세로 볼 때 내려가고 있죠. 점점 차트가 일단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경우에 하락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압력에서는 상승세가 크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압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평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 5이평선을 만약에 주가가 뚫으면은 주가가 5이평선을 뚫으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라던가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지했다던가 뭐 눌림목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저희가 배울 거지만 일단 5이평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일간의 이동 평균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이평선 아래에 있을 경우 5일 동안의 평균 지수보다 낮다. 그리고 이렇게 뚫었을 경우 하락 추세로 갈 확률도 있다 라고 보셔야지,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갈 수 있다 라고 봐야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2평선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22평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20일간 평균 이동 지수입니다. 근데 20일 이동 평균 지수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정 라인이라고 합니다. 조정 라인. 조정 라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끼리 크로스를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라는 경우는 이 5이평선이 이 초록색 이평선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오죠. 작은 이평선이 22평선을 뚫고 내려오는데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승, 이렇게 주가 파란색 선 5이평선이 초록색 선 20평선을 위로 치면은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것도 보기 좋게 올라서 말이지, 올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두 시간 있다가 쭉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는 절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캔들의 모양을 봐야 되냐?
아니죠. 해선에서는 캔들의 모양이 가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선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짧아요. 왜냐면은 해선 시장 규모가 국선의 100배입니다. 100배. 거의 지구와 태양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모양, 그림 이런 걸로 주식을 해선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모양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깨집니다. 모양이 가지는 의미가 해선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세우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들어가실 때 이런 모양보다는 일단 사실 기반을 전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0평선 설명드리겠습니다. 60평선은 바다 색깔로 할게요. 자, 잘 보이시죠? 이 60평선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소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이 소추세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추세. 저희가 추세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뭐가 유행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단발머리가 유행한다, 혹은 뭐 메르스가 유행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게 유행할 때가 있죠. 이 62평선은 이 60일, 이 2달 동안 기업들이나 어떤 특정 연설에서 어떤 특정 지수를 발표할 때 일단 평균 지수가 2달 내지 3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선 아래에 있으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고,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일봉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일봉에서 보면은 하락 추세죠. 주가가 지금 60평선 이 파란색 선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가가 이 62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 거래보다는 만약에 매수를 할 때 단기적으로 단타를 쳐라 이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로 장기를 때려버리면은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봉에서 62평선이 가지는 힘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단 15분이나 30분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냐면은 15분이나 30분에서 이 추세선이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렇게 이 추세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추세라는 거는 솔직히 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계좌도 버티는 거고, 좀 길게 장기간 거래를 하는 건데, 해선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한 돈 1,000만원 정도? 돈 1,000만원 정도도 한 2, 3일 정도 버틸까? 1랏 기준으로 하면은 돈 1,000만원도 순식간에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랏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돈도 못 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개미들한테는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 일봉 전문가들 기준으로 뭐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지만 개미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 중심을 두고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52평선과 22평선, 62평선, 자, 그리고 120평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에 12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120평선은 말 그대로 저희가 60일 약 2달이죠. 120, 그러니까 4달이죠. 이 4달간의 이 실적, 그러니까 이 분기별로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중추세선이라고 합니다. 60은 소추세선, 그리고 이 120은 중추세선. 60과 120 아래에 있으면은 그거는 더욱더 강한 하락 압력 추세. 일봉으로 볼까요? 예, 그렇죠. 60 아래에 있고 120 아래에 있고, 자, 120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평선이 있습니다. 202평선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202평선은 거래할 때 단타 거래자들한테 좀 좋습니다. 이런 추세선이라기보다는 202평선은 200일간의 기준으로 상향 트렌드인지 혹은 하향 트렌드인지 그런 트렌드, 잠시 이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그 추세를 보는 용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만, 이 60 혹은 120과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80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색깔 노란색.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480선 대추세선입니다. 소추세선은 60, 중추세선
120, 대추세선 480. 자, 그러면 작게, 좀 더 작게. 자, 그러면 480선 아래에 있으면은 대추세선이니까 말 그대로 추세가 그만큼 하락 압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0평선 아래 있고 62평선 아래, 소추세선, 중수세선, 대추세선 전부 다 아래 있죠. 자, 보시면은 이게 일봉이에요. 주가가 쭉 이렇게 빠져요. 왜냐? 이걸 하락 압력이라고 해요. 하락 압력. 이렇게 추세선이 아래 있을 경우 하락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세 개만 보고 무조건 매도만 잡으면은 무조건 돈 버는 게 주식 아니겠냐 하시는데, 저희가 일봉만 보면은 지금 내려가는 그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15분에서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핍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하루 종일 내리지만 않고 조정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 종일 내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세를 좀 더 수익을 내는 거지, 계속 내릴 수만은 없고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크로스 기법에 대한 좀 더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파랑색과 5위평선이 20평선을 한번 이렇게 맞았죠. 맞고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안 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도 있지만 안 오르는 경우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가 이상적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격대를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가는 이렇게 또 빠지고 5위평선이 또 올라갔는데 못 올랐어요. 두 번 정도 못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를 아마 천장, 저항이라고 생각하겠죠. 내 주가는 빠지는데 또 못 빠집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지금 일정 가격대가 여기를 계속 지지되고 있어요. 여기가 일정대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위평선이 한 번 더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20평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5위평선이 한 번 맞고 20평선 아래로 완전히 빠졌다가 20평선 위로 완전히 올랐을 때가 조정입니다. 그때는 많이 올라요. 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닿았을 때, 단순히 이런 이평선이 크로스 쳐서 닿았을 때 사는 것보다 한번 크로스 치고 20평선 아래로 깔렸다가 20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크게 해드릴게요. 네, 20평선 아래로 완전히 깔렸죠. 이렇게 몸통까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꼬리가 걸치면 안 돼요. 아예 밖으로 나갔다가 이 캔들이 아예 이렇게 22평선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다가 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단 이 크로스 기법, 이렇게 오를 때 무조건 사지 마시고 내릴 때도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내 공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과정이지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크로스를 칠 때 5위평선이 22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어버리면 오릅니다. 단 오르더라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0.1낫을 사야 됩니다. 0.1낫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혹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1낫, 2낫, 3낫 이렇게 크게 쏘고 크게 따고 크게 읽고 하시는데, 저희는 전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0.1낫으로 안전하게 시작을 했다가 20평선 아래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그때 1낫이든 2낫이든 3낫이든 본격적인 게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0.1이 생지입니다. 생지. 간만 보는 거예요. 간만. 여기서 슛을 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개미가 왜 개미냐면은 이평선이 닿거나 어떤 볼린저 밴드 뭐 있을 때 일단 무조건 슛부터 쏴요. 무조건 그냥 1낫 2낫 다 때려 박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0.1부터 0.1낫을 여기다 쏘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져도 만원 2만원 밖에 안 잃어요. 한참 떨어져도 아마 이 정도 떨어지면은 한 7,000원 8,000원 잃을 거예요. 7, 8,000원 잃고 그만한 대가의 정보를 얻으면은 훨씬 더 이득이죠. 자, 7, 8,000원 잃고 여기서 주가가 여기까지 안 내려가죠. 그럼 가격이 여기때가 지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을 때 크로스 쳤어요. 근데
20평선 위에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랐을 때 그럼 거기서 매수를 잡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평선의 숨겨진 공식이고 이런 숨겨진 공식이고 전략 중에 하나며 이런 다른 데서는 소개 안 하는 혹은 언급이 안 되는 그런 공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평선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